넌 나랑 안 어울려.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은호는 그날 이후 어떤 웃음도 마음 깊숙이 피어나지 못했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거절당한 사랑은 그 어떤 실패보다 더 깊게 상처로 남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죠. 그 말을 내뱉은 이지혁은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범한 오후. 그런데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바로 오랜 시간 잊으려 했던 이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담백하고 약간은 차가웠습니다. 은호는 애써 웃었죠. 네, 잘 지냈어요. 커피는 여전히 진한 거 좋아하시죠? 그의 미소에 잠시 흔들렸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묘하게 시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박성재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절친의 얼굴에 묘한 그늘이 드리워진 걸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며칠 뒤 성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이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요? 무슨 말이요? 안 어울린다는 거요. 그 말, 진짜 뜻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때 지혁 아버님이 심하게 아프셨거든요. 지혁은 자기가 결혼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버틸 거라고 믿었대요. 은호 씨가 고생하는 꼴 절대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래요.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부서져 내렸어요. 넌 나랑 안 어울려는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보호였다는 걸. 그날 밤 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바보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상처라고 믿었던 그 말이 사실은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실을 안 순간부터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감정은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크게, 더 뜨겁게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한편 지혁은 요즘 부쩍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었죠.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새로 추진하는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게 하필이면 지은호가 디자인을 담당한 공간이었거든요.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서로를 잊지 못한 두 사람을 다시 같은 자리로 불러들였어요. 이도면 수정 좀 필요하겠네요. 지혁이 차분히 말했을 때 은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지금 다시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 박성재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친구에게 다시 마음을 주는 걸 보는 일, 그건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애써 담담하게 굴었어요.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뒤에는 수많은 미련이 묻혀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은 아내인 고성희와의 사이에서 이상한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엔 화려한 재혼 가정이지만 속은 늘 욕망과 불신이 뒤섞인 냉전이었죠. 고성희는 자신이 재혼으로 얻은 위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박영란을 재벌 2세 집안과의 약혼으로 묶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혁의 동생 이지환이었습니다. 지환은 한때 사랑에 크게 데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쉽게 주지 않았죠. 그런데 조용하고 단아한 영란가 그 마음의 벽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드러낼 수 없었어요. 영란의 어머니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신분에 집착하는 고성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지환 씨,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치면 되죠.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다면. 영란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그럴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점점 어두운 길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게으름과 자격지심 끝에 돈 문제로 빚을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선택한 일이 하필이면 누나와 친한 박성재 회사의 비밀 자료를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강호는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죄책감이 쌓이고 있었죠. 이 사실을 강호의 엄마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그녀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남매를 키워온 삶이 아들의 잘못 앞에서 한순간에 흔들렸거든요. 은호야, 내 동생 요즘 이상하더라. 그 말에 은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날, 지역은 준비된 설계안을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은호가 있었죠. 눈빛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듯 했어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성재의 비서가 달려와 속삭였죠. 본부장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IT팀이 추적 중인데 직원 중 누군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은 한순간에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밝혀진 이름은 바로 지강호였습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일이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강호야?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한 번쯤 잘나고 싶었단 말이야.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번엔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은호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어요. 넌 나랑 안 어울려가 아니라 그때는 지켜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당신 옆에 있고 싶다는 뜻이었음을.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지강호 사건 뒤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바로 박성재의 계모 고성이가 꾸민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는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그들이 말했던 화려한 날들. 사실은 그 화려함 뒤에 숨은 상처와 선택의 이야기였던 거죠. 사람은요, 진심을 말하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해지더라고요. 지은호의 마지막 독백이었습니다.